네, 오늘은 어떤 회원님께서 그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는 데 있어서 화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화면을 아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에 아주 예전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인데 이제서야 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세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에 담겨 있는 제 매매의 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모니터 하나만 씁니다. 예전엔 다 써봤어요. 와이드 써봤고, 막 50인치도 써봤고, 엄청 큰 거예요. TV만한 것도 써봤고, 목 아팠죠? 위로 고개 들어서 막 저 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 아팠고, 그리고 모니터 두 개도 써봤고요. 세 대까지는 안 써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모니터도 고민되실 텐데 결론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느 거를 쓰시든지 자신의 취향입니다. 무조건 취향이고 많으면 사실 좋아요. 모니터 대수가 뭐 3대에서 4대면은 좋습니다. 사실은 그럼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이것저것 뭐 많이도 써보고 큰 것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자기의 그 상황에 사람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대 이렇게만 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대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집에 그 서브 모니터가 있어요. 포터블 모니터라고 이제 몇 인치더라? 15인치인가? 조그만한 거 이제 노트북만한 모니터를 옆에 또 둘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거기에 맞춰진 매매를 할 때만 쓰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뭐 여행 가거나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쓰는 건 34인치인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한 대만으로도 요즘은 적응이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대고요. 저는 처음에 차트를 3개를 켜놓습니다. 초봉, 분봉, 일봉 이렇게 켜놔요. 초봉, 분봉, 일봉.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최초에 이제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단타를 한다 그러면 일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죠. 지금 얘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깊게 눌렸다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합 중에 튀어 오르는 건지 이러한 위치를 좀 봅니다. 그리고 일봉의 이전에 상승했던 어떤 힘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일봉상으로 그 녀석이 오늘 이 녀석이니까요. 다를 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일봉 그 일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 매매는 분봉을 보면서 합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건 분봉이에요. 그럼 초봉은 왜 켜놨냐? 초봉은 참고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잖아요. 잘 안 보지만 이제 매매가 하고 나거나 이제 관심 종목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땐 봅니다. 그럼 이걸 왜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만 봐도 그 호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을 보기만 해도 호가가 어느 정도 괜찮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초봉상으로 봉들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요. 이러면 호가가 물량을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5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제 만주, 2만주 이게 급등할 때는 아마 더 많이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봉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 얘는 호가가 약하구나, 얇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흐름 자체가 물량이 약하다는 거예요. 호가층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8,000원짜리인데 물량이 13,000주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그냥 뭐 1억만 던져도 주가가 쭉쭉 내려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봉을 보시면 얘가 호가층이 얇다. 얘가 투매에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이 빈약한 게 나옵니다. 이런 흐름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되고 있고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가 잘 되고 힘이 좋은 친구들, 오늘 국전약품도 그랬죠. 이런 친구들은 초봉이 쉬지를 않아요. 이게 쉬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그 앞에 1단이라서 그런 거지. 이거 말고 오늘 한국 BNC 그렇죠. 쉬지를 않습니다.
그죠? 마치 뭐 1분봉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모양만 봐도 이거는 강세주다. 알 수가 있어요. 초봉만 봐도 이거는 강세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분봉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얘는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호가가 약한 것까지도 한 방에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봉이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초봉까지도 참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차트를 보고 있고요. 자, 주문창도 중요하죠. 최초에 주문보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종목들이 뜸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자, 먼저 검색식 실시간을 두 개로 켜놓고 있어요. 하나는 VI가 좀 강하게, 그러니까 수급이 원래 있는 전제에서 VI가 바뀌는 거.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강세준데 슈팅이 나올 만한 거,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록만 봐도 다 오늘 강했던 애들이죠. 그런 강했던 애들을 실시간으로 띄워놓고요. 옆에는 이제 VI가 걸리는데 뭐 어설픈 애들 말고 좀 힘이 있는 애들 위주로 걸리게끔 보게끔 합니다. 근데 VI가 또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시장에 VI가 어쨌든 걸린다라는 건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급등했다는 건데 그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 VI가 쭉 걸리는 걸 보다 보면은 종목들의 이름을 다 스치면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매매 때 얘 얼마 전에 VI 걸렸다는데 또 VI가 걸렸다라고 하면 뭔가가 얘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눈에 익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요. 순위 분석이나 이제 순서대로 또 거래대금 상위 위주로 보는 거는 저는 안 하네요. 그건 많이 하기도 하는데 또 체결 강도나 뭐 실시간 순간 체결 그런 걸 또 보기도 하는데 뭐 솔직히 모니터가 공간이 좁아서 거기까지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보는 것만 띄워놓습니다. 근데 검색식 의존을 좀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숨겨져 있는데 모니터가 작아서 숨겨놓은 거예요. 섹터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건데 하다 보면 뭐 알기도 하지만 놓칠 때도 있어요. 국전약품이 뜬다. 아니 흥하해운이 뜬다. 자, 근데 흥하해운을 보기 전에 내가 대한해운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해운 괜찮네 라고 하는데 여기 섹터에 자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뜨거든요. 급등 순서대로 뜹니다. 그러면 이름만 보이면 돼요. 사실. 그럼 내가 대한해운을 봤어요. 얘 사야겠다 하고 봤는데 이 위에 흥하해운이 있네. 그러면 이건 안 봐도 흥하해운이 먼저 떴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후발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름만 봐도. 얘가 두 번째 있으니까. 세 번째 있으면 더 최악이고 네 번째 있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있으면 괜찮네. 얘가 뭐 후발이거나 그러진 않구나. 근데 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확인해요. 여기 테마가 더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시장이 힘든 시장이긴 했어요. 오늘은 조금 진짜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뭐 쉽게 안 가주는 시장. 자, 이렇게 종목이 나오면 제가 이것들을 여기로 옮겨요. 의미 있는 친구들을 얘는 좀 오늘 괜찮겠다 하는 친구들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옮겼던 친구들이고 이제 삭제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타점을 잡아가면서 어디서 매수할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쳐요. 여기다가 여기 가격 오면 사야겠다 해서 직접 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가 그냥 좋아요. 그러면 눌러요. 이걸 계속 누르면서 사갑니다. 요걸 누르면 바로 사지죠. 사가고 그리고 또는 얘가 좀 살짝만 눌렸으면 좋겠다 하면 이 호가 매매로 걸어버려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주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은 뭐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여기 또 있죠. 이거 왜 또 있냐면 여기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격을 빠르게 현재가로 정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옆으로 정정하거나 여기서 주문 걸고 실패했을 땐 이쪽으로 또 시장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만 빠르게 정말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하는 거고 보통은 다 보통가로 주문을 넣고 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주문을 넣고 그리고 관심 종목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네요. 내가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 미체결 창을 제가 띄워놨죠. 그러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글씨가 떠 있다 그러면 제가 매수를 걸어놓고 취소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장 후반이나 내가 미처 주식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글씨가 떠 있으면 제가 체결을 걸어놓고 취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체크를 해서 취소를 해야겠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이제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대한해운 오늘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장중에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저항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050원을 뛰어넘으면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 어디예요? 3,070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신규 종목으로 3,070원을 한 주를 걸어요. 한 주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감시를 눌러요. 누르면 이 친구가 이제 한 주죠. 이 친구가 3,070원 되면 매수가 걸려서 계좌에 떠요. 띵동 하면서 뜹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았을 때 미처 관종으로 이제 순간적이니까 체크 못한 애들을 이걸 통해서 이제 봐갖고 추세가 살아나고 있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택도 그 개념으로 이제 한 거였어요. 얘가 여기 저항을 좀 뛰어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걸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띵동 걸렸던 걸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노하우가 다 달라요. 여기서 더 많은 걸 추가할 수도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많다고 해서 또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그냥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는 하다가 이제 간소화 시켜서 이제 모니터 한 대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거는 보시면 뭐 제 걸 따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수할 만한 부분들, 미체결 창도 띄워놓는 거, 그리고 주문 넣는 건 뭐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요게 좀 팁이 좋죠. 추세를 살릴 때 미리 한 주 정도를 감시해서 걸어나갔고 내가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보는 거. 그리고 이 섹터,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키움에서 섹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이 혹시나 후발주는 아닌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초봉을 통해서 이 호가창이 얇은지 좀 괜찮은지 요 정도도 그냥 이 초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장은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증시가 좀 반등을 잘 해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